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1톤으로 추정됩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의 개발 성공도 축하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미국으로부터 F-35E 전투기를 도입할 때 그 기술까지 이전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 해외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듯이 AESA 레이더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다며 덕분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AESA 레이더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이고 다음 달 출고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국회 국방위원이던 문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전략무기 국방과학 수준이 고도의 보안 상황으로 취급돼 성과를 홍보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점이 늘 아쉽다면서 국제적인 첨단 무기 경쟁에서 민간 산업 발전, 해외 수주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 가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며 그동안 방산 뒤에는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어 방산 발전을 많이 억눌러 왔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가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41년간 유지돼 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족쇄가 모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 군사화 등 영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견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역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한 해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개정과 관련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주권을 언급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있는 제한을 모두 푸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미사일 지침에 남은 제약은 사거리 800km 초과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탄도 중량 500kg 이상 순환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 발사대 발사 금지 조항 등이다. 이 중 남아있는 핵심 제약 조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다. 군은 국내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 가능한 잠재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사거리 제한이 여전히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군은 사거리 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사거리 제한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중국해 필리핀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는 미 항모 타격단과 전략 폭격 기팔진 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28일 웹사이트에 올린 미사일 방어는 강대국 파워 경쟁의 일부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중국인들은 군사적 야망에서 미사일 방어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중국을 견제할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IRBM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에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게 오히려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자칫 미중 갈등에 휘말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17년 미사일 지침 해제로 탄도 중량 제한이 사라진 데다 고체 연료 로켓 개발도 가능해진 만큼 조속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정거리 500km에 달하는 국산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07년부터 사정거리 5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B의 개발에 착수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2009년 말부터 중부 전선 부대와 동부 전선 부대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2010년 중반 사정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C를 개발해 배치한 데 이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현무-2B를 보유함으로써 남북한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군은 1979년 1차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평양 인근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80km의 현무-1를 2001년 2차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북한의 함흥 일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km의 현무-2A를 보유해왔다. 군 관계자는 현무-2B 실전 배치를 계기로 우리 군은 함경북도의 낮은 일대를 제외한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기지는 물론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 해이롱 장성 등 이른바 동북 삼섬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특히 강원도 동북단에서 현무-2B를 발사한다면 평안북도 영절이, 함경북도 무수달리를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무-2B의 비행 속도가 음속의 4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현무-2B를 발사하면 평양은 2분 22초,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은 3분 17초, 양강도 김형식 군 영절이 미사일 기지는 5분 11초,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달리 미사일 기지는 5분 16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스피드다. 군 관계자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때 사정거리 300km의 현무-2A 성능 개량 작업에 착수해 현무-2B를 개발했다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자위적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이어 실전 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현무-2B를 탄착 밀도를 향상시킨 개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거리 연장형이다. 우리 군은 2006년 9월 중부지역에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해 지대지 유도무기를 지휘, 통제하고 유사시 합참해 지휘를 받아 미사일 작전을 펼치거나 예하대대를 각 군단에 배속시켜 군단의 화력을 주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도탄사령부는 현무-1, 현무-2A, 구형 에이테킴스, 신형 에이테킴스, 현무-3A, 현무-3B, 현무-3C에 이어 500km 탄도미사일 현무-2B까지 보유하게 됐다. 우리 군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4년부터 ADD 주도로 사거리 150km의 백곰, 사거리 180km의 현무-1 탄도탄을 개발하는 등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왔다. 1978년 9월 우리 군이 최초의 탄도탄인 백곰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정부는 한국군이 보유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사거리와 동일한 180km, 탄도 중량 50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인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른바 1차 한미 미사일 협정이다.
전두환 정부는 집권하고 한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했으나 1983년 아웅산 테러를 계기로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했다. 탄도미사일은 공기가 희박한 고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로켓 엔진을 사용한다. 포물선 탄도를 그리며 음속사에서 의 고속으로 침투해 낙하시 음속 10에서 20의 스피드로 목표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탄도미사일은 아군의 인력 손실 없이 적이 핵심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보다 높은 기습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사거리와 탄도 중량, 요격 어려움 등의 이점 때문에 핵탄두 투발 수단으로 세계 각국이 선호하는 전략무기다. 이에 비해 순항미사일은 추진체로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일종의 UAV다. 일반 항공기처럼 일정한 고도를 암속으로 비행하면서 목표에 도달한다. 지상 수행로 적응 비행할 수 있고 표적을 우회해 공격할 수 있어 항공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은 작지만 적이 핵심 시설을 10m 이내의 오차범위 내에서 외과적으로 공격할 경우 위력을 발휘한다. 우리 군은 러시아제 SS-21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현무-2B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현무-2B와 SS-21 미사일의 외형이 똑같다. 오른쪽 사진은 SS-21의 발사 모습. 군 관계자는 현무-2B는 러시아제 SS-21 지대지 미사일 기술을 원천으로 했다면서 북한도 사정거리 120km의 K-2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제작을 위해 러시아의 SS-21 미사일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말하자면 현무-2B와 K-202는 한 부모를 둔 미사일인 셈이다. 북한이 보유한 사정거리 12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K-202이 러시아 SS-21 미사일 제조 기술을 원천으로 했기 때문에 현무-2B와 흡사하다. 현무-2B 탄도미사일은 현무-2A의 사거리를 연장한 개량형으로 ADD가 탐색, 체계 개발, 시험 평가를 거쳐 LIG 넥스1이 생산했다. 금속재 용기인 캐니스터는 두산 GSG가 제작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2B 탄도미사일은 특수 대형 차량에 실려 야지에서 캐니스터를 이용해 발사한다. 때문에 현무-2B는 기동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적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이 뛰어난 것으로